우리나라가요, 미국의 무역 촉진법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 제시한 것 중에 지금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요거 깔딱거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잣대를 엄격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맞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환율 내려갔습니다. 이상하게 내려갔다라는 건 국민들이 많이 눈치채셨을 건데요. 그만큼 국가가 위험해졌다라는 겁니다.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한국을 보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 따라 월북한 인간들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요, 6.25 전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일은 부잣집 곡간 털고 소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열고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 얻어먹은 사람들이요, 한순간 홀라당 반해가지고 인민군 따라 다 월북했다라고 말이죠. 지금의 4050이 그때 당시 월북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환율을 두고요, 언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1480원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내려갔다, 시장이 안정됐다, 정부 대응 효과가 있다, 위기 진정이다 라고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이 환율 하락이 정상적인 시장의 결과인가, 아니면 억지로 눌러놓은 숫자인가 말이죠. 자, 외환시장에서요, 정부의 말 한마디, 이른바 구두 개입으로 20원, 30원 훅훅 떨어진다, 이렇게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현상은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고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튼튼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작은 자극에도 요동을 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언론은요, 이렇게 환율 하락을 성과로 표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미쳤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마치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마치 정부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재명의 경제 효과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왜 갑자기 훅 떨어졌는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요, 외신과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사와 팩트를 중심으로 차분차분 분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환율은요, 단순한 숫자 아닙니다. 국가의 신뢰,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이슈처럼요, 언론이 안심, 프레임을 씌우는 사안일수록 팩트를 끝까지 짚는 이 콘텐츠가 더 많이 공유되어야 하는 겁니다. 개딸들이요, 환율 신경 쓰는 거 그거 서학개미나 뭐 기업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뭐 크게 요동치고 뭐 이러는 거 신경도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데요. 진짜 붕신도 이런 붕신이 없죠. 결국 못 버티고 나자빠지는 건 국민입니다. 우리가 IMF도 겪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었죠. 그때 부자는 더 부자가 돼가지고 살아남고요. 그런 기업들이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버틴다라는 거죠. 죽어나간 건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같은데 물가 치솟고 공공요금 치솟고, 그러면 뭐 다 죽어나가는 거죠. 뭐 국가에서 15만 원 뿌린다라는 걸로 해결이 된답니까? 많이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상황을 좀 펼쳐주시고요. 눈을 뜰 수 있게끔 여러분이 공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은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의 환율 흐름 보면요, 시장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지금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환율 그래프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 막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 개딸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이제 뭐 1400 얼마 찍었을 때 지금 좀 떨어졌다 라면서 뭐 잼통령 난리를 부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 니들이 말하는 그 내란 환율은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 전 세계가 같이 환율이 오를 때, 근데 지금은요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안 됩니다. 98.57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무능을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정부 관계자의 구두 개입 발언 이후에 환율이 하루 사이에 20원, 30원 툭툭 떨어진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비상이다라는 거죠. 자, 외환시장에서요, 말 한마디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팬더멘털이 무너졌다라는 신호입니다.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국내 언론은 이것을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알고는 있지만 정부의 딸랑딸랑이지 않을까. 이 환율이요, 자연스럽게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환율을 억지로 누르고 있을까? 가장 유력한 이유는요, 연말 지표 관리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 환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묶어놔야지만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 국가 GDP 수치, 그리고 각종 경계, 통계가 덜 나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요, 지금 환율 꽉 잡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 헬게이트가 열린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뭐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 문제는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냐라는 건데요. 정부는 금리 인상도 하지 않았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꺼내든 카드가 뭐냐? 국민연금 돈입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거 환해지해가지고 다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외 자산을 매도해가지고 달러를 확보하고요. 그 달러로 환율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지금 뿌려진 돈이 7조 2천억에 가깝다라고 하죠. 이거는요, 환율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갈아서 오늘을 버티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국민의 미래가 살살 녹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대응하는 거, 국민연금 때려 부어가지고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거죠. 환율의 근본 원인이 뭐냐? 국가적인 신뢰, 국가의 외교 관계, 그리고 통화 정책. 이거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그냥 7조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때려 넣으면서 지금 환율 방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외신의 시선이 더욱 냉정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거 잘못 건드렸다라고 보는 게 딱일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요, 지금 한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 방어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 재무부가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분류를 하면서 향후에 우리 경제가 환율 조작국, 그러니까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가 하나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옐로우 카드 받다가 이제 레드 카드 받는 순간 퇴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옐로우 카드 받았습니다. 이제 레드 카드 이제 드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으로 지금 이 관찰 대상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이 중에 두 개를 충족하면요,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고요.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거죠. 최근에요,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이걸로 수출 호재로 인해 가지고 대미 무역 흑자 기준치 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역시 3% 이 기준을 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그 말은 두 가지가 지금 약간 깔딱깔딱 이게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화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서 지금 시장 개입 달러 매도를 국민은행에서 7조 2천억 원 가까이 뿌렸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깔딱 고개를 탁 넘게 만드는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최종적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면요, 미국의 1년간 양자 협의를 거쳐가지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투자 그리고 금융 지원에 대한 제한을 때려 맞습니다.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시에 금융 지원이 금지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조 조달 시장에 대해서 아웃됩니다. 자,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 입찰 참여 자체가 금지됩니다.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사업 수주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미국과 합작해가지고 뭔가를 할 때 거기서 전부 다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IMF 통해서 환율 감시가 강화되고요.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요. 징벌적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자,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요.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국내 자본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면 국가 신뢰도 하락은 뭐 당연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에 따블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재미를 보더라도 이거를 달러로 바꿨을 때 원화 가치가 워낙 똥값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빨리 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금융 엑소더스 현상이다라는데요. 이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코스닥, 그 다음에 증시 전반에 걸쳐가지고 연쇄 폭락의 위험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지금 빠르게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국장 빨리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국민들이요 달러 바꾼다고 은행에 뛰어가신 줄 아십니까? 뱅크런 사태 터진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달러를 가지겠다라고 은행에 가가지고 100달러 산다라고 지금 다 뛰어다닌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정부가 단순히 인위적 환율 개입은 없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아무리 씹으려도 네 말 안 듣겠다라는 거죠. 진짜 지옥문 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미국의 무역 촉진법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 제시한 것 중에 지금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요거 깔딱거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 참에 미국이 잣대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맞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지금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미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 맺은 국가들은요, 일본과 영국처럼 완벽히 친미 노선을 택한 나라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또 최근에 직접 챙긴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아르헨티나가요, 친미 국가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어쭈쭈 우리 이쁜 동생 이렇게 해서 통화 스와프 체결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방어한다라고 하면서 외교에서는 애매한 줄타기 하고 있고, 아니 뭐 줄타기 아닌 겁니다. 완벽히 반미 친중 노선을 탔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쿠팡 사태로 더더욱 상원, 하원이 지금 이렇게 빡 돌았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외신의 의심까지 굳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국내에서도요,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시중은행에서 100달러 지폐 소진됐다라는 안내문 붙은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요, 이 잠깐 조정이지 앞으로는 더 환율이 치솟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국가가 내놓는 이런 1,440원을 훅 떨어뜨리는 게 진짜 안정이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달러 강세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 100에서 조금 떨어진 98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원화만 약세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요, 자기의 통화 가치 하락률 1위를 찍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부담 고스란히 어디에? 물가와 생활비로 전가되는 거죠. 개딸들이요, 아무리 아니다라고 발악을 해봐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월급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버티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태권도 학원 접고 피아노 학원 접고 컴퓨터 학원 접고 이렇게 하나 둘씩 접을 수 있는 건 다 접게 된다라는 거죠. 환율은 내려갔을지 몰라도요,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다라는 거죠.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지금의 환율 관리는 관리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좀 늘려본 거. 왜? 12월 31일까지 제대로 이쁜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잠시 막고 있는데요. 이 위기는 더 배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재명 6개월 차입니다. 6개월인데 국가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초토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재명 정부 빨리 끝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